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소년 문화 시간입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고요. 저는 담당 교수 최진경입니다. 자, 1주차 사이버 강의 문화의 이해 첫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제 첫 시간인데요. 함께 열심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학습 목차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목차 설명에 앞서서요. 자, 여러분들 이번 학기 매 강의 별도의 수업 목표는 제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목차를 통해서 수업 목표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여기 제시된 게 문화의 개념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목차가 문화의 개념으로 제시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수업 목표를 문화의 개념에 대해서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자,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목차가 문화 개념의 역사적 사회적 변화인데요. 문화의 개념의 역사적 사회적 변화에 관하여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수업 목표를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수업 목표는 제시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차를 보시고 수업 목표와 연결해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이제 첫 번째 1주차 2교시 이제 처음으로 여러분들한테 강의하는 건데요. 문화의 개념과 두 번째 문화 개념의 역사적 사회적 변화에 관하여 다 함께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화의 개념입니다. 자, 여러분 한 가지 말씀을 드릴 게 제가 PPT를 보시면은 그 PPT의 교환 내용이 좀 양이 분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물론 간략하게 이제 정리해서 여러분한테 설명해 드릴 수도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좀 더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PPT 분량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만 슬라이드 내용만을 통해서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개념적인 또 슬라이드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PTP 분량이 좀 많다. 그거 좀 염두에 두시고 좀 복잡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이제 따로 이렇게 별도로 공부하실 때 좀 도움을 받으시라고 좀 내용이 많습니다. 그럼 좀 여러분들이 그 부분 염두에 두시고 수업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문화의 개념입니다. 자, 여러분들 문화 너무나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는 용어죠. 그래서 하루에도 몇 번씩 쓰는 아주 자주 사용하는 용어가 이제 문화입니다. 그래서 그렇지만은 너무 또 일상화되다 보니까 우리가 좀 자세하게 좀 개념적인 이해가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청소년 문화의 개념에 앞서서 전체적으로 이제 문화의 개념과 또 문화의 특성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화는 라틴어 이제 라틴어에서 유래를 했습니다. 이제 쿨투라라는 이제 언어에서 라틴어에서 이제 유래가 됐는데요. 뭐 밭을 갈다, 경작하다에서 이제 유래가 됐습니다. 자, 이는 문화가 자연을 변형하는 것로부터 문화가 시작된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이제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가장 태초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제 자연이라는 게 있고 그 자연을 우리가 경작하고 변형시키는 게 문화다. 예. 그래서 자연이 이제 선천적인 거라면 문화는 인간이 후천적인 노력에 의해서 변형된 거를 우리가 이제 문화라고 한다는 거. 자, 자연 환경에 인위적인 힘을 가해 생존에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려는 인간의 행위에서 문화가 발달했다. 이제 밭이 있으면은 그 밭 자체는 자연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도구를 이용해서 밭을 갈고 새로 거기서 작물을 경작하고 곡식을 소출하는 것.
자, 이런 것들이 문화라는 거죠. 그 자연 상태는 문화가 아니고 인간이 어떤 어, 인간의 어떤 생각과 또 인간의 노력, 인간들의 어떤 아이디어에 의해서 그 자연을 변형시키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문화라고 한다는 것. 그 이유는 우리가 이제 살아가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자원을 확보하려는 그런 행위를 통해서 문화가 발달했다는 것. 자, 사전적 의미를 좀 보겠습니다. 자연의 상태에서 벗어나 일정한 목적 또는 생활 이상을 실현하고자 사회 구성원에 의해 습득되고 공유되고 전달되는 행동 양식, 그리고 또 생활 양식의 가정 및 그 가정에서 이룩하여 낸 물질적, 정신적 소득. 우리가 뭐 소득이라는 것은 급여나 뭐 사업 소득을 뿐만 아니라 인간이 얻어내는 이익이죠. 통틀어 이르는 말입니다. 의식주를 비롯하여 언어, 풍습, 종교, 학문, 예술, 제도 따위를 모두 포함하는 것을 문화라고 표준국어사전에서는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좀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다음 슬라이드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문화의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문화의 좁은 의미와 넓은 의미에 관하여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뭐 문화인, 문화재, 문화행사, 문화상품권, 이런 얘기들을 많이 쓰죠.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좁은 의미의 문화의 개념에 의해서 사용되는 용어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인간들이 창작해서 사람들이 향유하게 만든 것들, 우리는 그것을 이제 예술 활동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한 사회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생활 방식 중 공연이나 예술 활동, 또 교양, 고상하고 세련되고 편안한 거, 좀 더 보시면은 문학이나 예술 분야에 관련된 의미의 정신적이고 진보된 상태, 세련되고 교양 있는 모습을 말합니다. 그래서 문화라고 했을 경우에는 이제 문화예술 활동, 이런 문화 공연 활동, 이럴 때 사용하는 그런 의미에서의 문화. 그래서 이제 좁은 의미의 이제 문화가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간에 의해서 창작되고 만들어지고 이루어지는 뭐 예술 활동, 뭐 문학, 모든 그 정신적이고 이제 진보된 상태, 세련되고 교양 있는 이런 것들을 다 좁은 의미의 이제 문화라고 하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제 강의적인 의미에서 넓은 의미의 이제 문화의 의미를 보면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뭐 창작한 예술 활동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을 통칭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도구, 음식, 도덕, 제도 뭐 이런 것들도 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제도, 눈에 보이는 어떤 도구라든지 먹는 음식, 이렇게 사람들이 만들어낸 모든 것들을 후천적으로 만드는 모든 것들을 이제 문화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하루를 살면서 사회 문화 현상 속에서 하루를 사는 거죠. 매 순간 어떤 문화에 의해서 우리가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이제 문화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공부하면서 이제 느껴지시라고 생각합니다. 한 사회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생활 방식, 또 공동 생활의 테두리 내에서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모든 소산 또는 산물로 행동 양식, 사고 방식, 의식주, 가치관, 규범, 사회 구성원들이 사회적으로 학습하고 공유하는 모든 것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문화 넓은 의미로 봤을 때는 뭐 한국 문화, 인도 문화, 뭐 대중 문화, 청소년 문화, 지역 문화, 전통 문화,
기독교 문화, 서양 문화 등으로 그 예를 들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문화의 이제 개념을 설명드리면서 이제 공유란 말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 문화는 공유되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유성에 대해서는 또 별도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우리가 이제 문화의 개념에 대해서 학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문화와 함께 가장 많이 쓰는 또 표현이 문명입니다. 그래서 문화와 문명에 대해서 차이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화가 인간의 모든 사회적 생활 양식을 가리키는 것과 달리 문명은 기술적인, 물질적인 이제 발전 단계를 뜻하게 됩니다. 그래서 문화, 인간이 구축한 어떤 그 문화를 통해 가지고 그 가운데서도 이제 기술적으로 물질적인 그런 문화를 발전시키는 것을 이제 문명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문명은 기술적인 변화, 물질적인 발전 이런 것들을 뜻하기 때문에 이제 문명은 그 이제 문명화되지 않는 어떤 국가나 또 지역 사회를 따졌을 경우에는 그 이제 우열을 가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문명국, 뭐 문명된 나라,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보통 이제 선진국을 했을 때 문명 수준이 높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문화는 뭐 우열을 가리지가 않습니다. 문화는 상대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문화에 대해서는 뭐 옳고 나쁘고 발달하고 발전하고 그런 의미로 이제 문화는 생각하지 않는데 이는 문명은 기술적이고 물질적인 발전 단계를 뜻하기 때문에 문명은 뭐 선진적인 또 야만적인 뭐 선진적이다, 뭐 야만적이다 같이 우열을 가리는 이제 평가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까지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 개념의 역사적 사회적인 변화에 대해서 레이몬드 윌리엄스가 제시한 세 가지 측면의 정의를 통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술과 예술 활동으로서의 문화. 자, 예술과 예술 활동으로서의 문화는 여러분들이 앞서서 학습한 것처럼 좁은 의미의 문화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레이먼드 윌리엄스도 이제 좁은 의미와 이제 넓은 의미를 이제 구분해서 이제 좀 세 가지 측면에서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예술과 예술 활동으로서의 문화는 이제 좁은 의미의 문화적인 접근이 되겠습니다. 자, 예술적인 측면으로서 문화란 음악, 문학, 케아, 조각, 연극, 영화 등의 예술과 예술적 활동을 가리키며 이러한 의미의 문화는 교양 있는 사람들이 참여하는 세련된 활동을 뜻합니다. 예술과 예술적 활동으로서 정의되는 문화의 개념은 16세기 초반에 등장하는데 당시 문화적이란 표현은 유럽 일부 국가의 특정 계급이나 소수의 사람에 한정하여 사용했다. 자, 여러분들 궁정음악회라고 들어보셨죠? 그렇죠? 그래서 궁정 안에서 특수한 그 왕족들을 위한 또 그 왕이나 거기 있는 신하들 일정한 귀족 계급을 위한 그런 이제 공연들이 열리고 했지 않습니까? 자, 이런 것들은 일반 노동자나 대중들은 참여할 수 없고 자기들만의 어떤 교양 있는 사람이라고 자기들이 생각하고 거기에서 자기들만이 이제 문화 활동을 이제 향유하는 거죠. 자, 그런 것들이 이제 가장 특징적인 예술과 예술 활동에서의 문화 개념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문화 개념이 예술과 예술 활동으로서의 문화, 좁은 의미의 문화 개념이 변화한 것은 20세기 들어서면서 노동자 계급이나 하루에
대중문화가 탄생하면서부터입니다. 자, 문화가 대중문화를 문화의 개념을 포함하게 되면서 대중문화와 고급 문화는 첨예한 갈등 관계에 위치하였으며 종종 우리가 이제 순수 예술 문화, 뭐 클래식 문화 이런 것들 이런 반대 개념으로서 대중문화가 이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레이먼드 윌리엄스가 제시한 좁은 의미의 예술가, 예술 활동으로서의 이제 문화, 특정한 세력, 특정한 권력을 가진 뭐 귀족축이나 왕족들에 의해서 유럽사회에서 이루어졌던 그들만이 고상한 음악을 듣고 뭐 미술을 감상하고 연극을 보는 이런 것들이 이제 문화라고 이제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예술과 예술 활동으로서의 문화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현대 사회에서 공연이나 전시를 보는 행위를 이제 문화 생활 또 문화 활동으로 표현하는데, 자, 이는 문화가 예술과 예술적 활동이라는 특정 분야를 가리키는 이제 고전적인 개념이라는 거. 자, 우리가 지금 뭐 문화 예술인, 문화 공연 활동, 이제 뭐 세련되고 교양되고 교양이 있는 활동, 자, 이런 것들은 다 이제 15세기, 16세기에 등장한 고전적인 이제 문화의 개념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는 예술을 향하는 주체의 범위가 확장됨에 따라 대중문화와 고급 문화의 이제 경계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 자, 이제 뭐 문화라는 게 이제 고급, 저급으로 나눈다는 게 그게 좀 잘못된 건데요. 여기서 이제 고급 문화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상하고 세련된 그런 이제 고전적인 개념의 클래식 문화를 이제 고급 문화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하시고, 이러한 대중문화, 고급 문화 간의 경계가 점차 사라지고 있다는 점에서 과거의 문화 개념을 둘러싼 양상과 차이를 이제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죠.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는 문화에 대한 그런 좁은 의미의 예술과 예술 활동으로서의 고전적인 개념이 있는가 동시에 이제 문화가 대중화되면서 대중문화가 고전 문화 또는 고급 문화의 문화의 이제 경계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것,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상징적 삶의 방식으로서의 문화. 이제 삶의 방식 앞에 이제 상징적이란 말이 들어가서 여러분이 좀 어렵게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우리가 이제 삶의 방식에서 뭐 언어라든지 뭐 제도 이런 것들도 다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 뭐 제도도 그렇고 뭐 법도 그렇고 뭐 간섭, 지식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삶의 방식인데 거기는 이제 상징적인 의미를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야만이 우리가 그걸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이제 공유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상징적 삶의 방식으로서 문화는 넓은 의미의 문화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문화는 상징적인 특징을 지니는 이제 삶의 방식이다. 자, 유럽 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난, 자, 유럽 중심적인 사고는 예술과 또 예술 활동을 하는 것을 교양되고 세련된 것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문화라고 하는 것이, 자, 유럽 중심적인 사고 고전적인 의미의 이제 문화 개념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이제 좁은 의미의 이제 협의 개념의 이제 문화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런 그 유럽 중심의 예술과 예술 활동, 좁은 의미의 문화 개념에서 벗어나서 인류학적인 관점, 넓은 의미의 정의를 볼 수 있는 게 이제 상징적 삶의 방식으로서 문화입니다. 자, 이제 에드워드 버넷 타일러, 우리는 타일러라 그렇게 보통 이야기하는데요. 영국의 이제 인류학자입니다. 이 사람이 1832년에 태어나서 1917년에 사망한 이제 인류학자인데요. 자, 이 타일러가 문화에 대해서 정의를 했습니다. 지식, 믿음, 예술, 도덕, 법,
간섭, 그리고 사회 구성으로서 인간핵 등한 기타 능력과 습관을 포함한 복합적인 전체를 문화라고 이제 정의를 했습니다. 이제 문화에 대한 이러한 정의는 사회 구성원으로서 인간이 문화를 창조하고 학습하는 과정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예술과 예술 활동으로서의 문화도 이제 인간이 창조하지만은 또 창조하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거를 문화의 특성 중에 하나가 이제 학습하는 거죠. 뭐 학습이라는 것은 뭐 가족으로부터 또 윗사람으로부터 동료로부터 선배로부터 이제 학습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문화를 이제 공유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약간 이제 상징적인 삶의 방식으로서 문화하니까 여러분 좀 어렵게 다가설 수도 있는데 상징적이란 말을 빼도 됩니다. 사실은 그렇게 삶의 방식으로서 문화 이런 것들을 이제 고전적인 의미의 이제 유럽 중심의 그런 예술과 예술 활동이나 문화와 더불어서 모든 삶의 방식, 그게 이제 제도라든지 인간의 행위 양식, 뭐 습관, 간습 모든 것을 포함한 것을 문화라는 한다는 거, 넓은 의미의 문화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여러분께서 레이먼드 윌리엄스가 제시한 세 가지 측면에서의 문화의 정의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먼저 예술과 예술 활동으로서의 문화, 또 상징적인 삶의 방식으로서의 문화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과정과 발전으로서의 문화인데요. 역시 이 부분도 넓은 의미의 이제 문화에 대한 이제 해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화란 과정과 발전을 의미한다. 자, 문화란 용어는 이제 15세기에 뭐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은 경작하다, 또 뭐 동물 사육하다는 경작의 의미로 이제 처음 사용이 되었고요. 16세기에 들면서 점차 인간의 정신이나 마음과 같은 개인의 능력의 개발을 의미하는 것을 문화라고 이제 사용을 했습니다. 이럴 때 이제 정신 문화를 의미를 하는데요. 이제 16세기 들어서면서 이제 예술과 예술 활동, 뭐 세련되고 교양이 있고 특수한 계급이나 귀족층들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정신 문화를 우리는 이제 문화라고 이제 얘기를 했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18세기 계몽주의 등장과 함께 문화인이라는 문화적인 진화 또는 계몽의 수준이 높은 사람으로서 미개인과 야만인으로서 구별되는 용어로서 문화인 또는 문화를 사용했었는데요. 이 역시 16세기에서 시작된 그런 이제 특정한 계급의 고급 문화, 정신 문화로서의 그들만의 어떤 프라이드가 18세기 이제 계몽주의 사상 등장과 함께 더욱더 문화인이라는 미개인과 야만인과 구별하는 그런 용어로서 이제 문화인을 이제 문화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되었다는 것. 자, 이러한 정의를 지닌 문화는 당시 유럽의 자의식을 표현하는 문명화에 가까운 유럽 중심의 자의식이라는 것은 자기들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높은 그런 의식 구조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가 있겠는데요. 여하간에 18세기가 되면 계몽주의가 등장하면서 16세기에 얘기했던 그런 정신 문화로 고급 문화로서의 문화가 18세기가 되면은 더욱더 이제 자기들만의 이제 지식이 높고 교양이 높은 그런 용어로서 이제 문화가 사용됐다는 거. 자, 그렇지만은 19세기가 되면은 우리 이제 역사적으로서 큰 변혁이 일어나죠. 우리는 그걸 이제 산업혁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의 이제 변화를 통해 가지고 대중사회가 등장하고 대중사회가 등장하면서 대중문화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대중문화 등장과 문화에 대한 인류학적인 관점으로 이제 앞서서도 이제 테일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이런 문화 인류학자들이 등장하면서 모든 것들 뭐 세련되고 교양이 있고 그런 것만이 고상한 것만이 문화가 아니라 인류학적인 관점을 해서 봤을 때는 모든 인간의 삶의 방식, 행위, 양식, 뭐 가치관, 태도, 뭐 제도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문화라고 보기 때문에 이제 이미 이제 대중사회가 되고 대중문화가 등장하면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문화 개념이 확 변하게 됐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가정과 발전으로서의 문화에 대해서 레이먼드 윌리엄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학적 좀 더 보겠습니다. 인류학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통해 문화는 정신적인 측면을 넘어 사회적, 역사적 발전 과정의 전반을 포함하는 강의 개념으로 확대되어 해석되었으며 특정 국가나 집단, 계층, 시대의 구성을 위해 공유되는 의미, 가치, 생활 양식 그 자체는 물론 이러한 것들을 생산하는 실천 또한을 문화를 의미하게 되었다. 가정과 발전으로서의 이제 문화는 이제 넓은 의미라고 얘기했죠. 넓은 의미의 이제 문화인데 문화가 이제 15세기에 뭐 경작이라는 용어로 처음 사용되면서 16세기 들어서 뭐 특정한 사회 구성원들, 뭐 앙족이라든지 귀족 그런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고급 문화, 그런 정신적인 측면에서의 문화 활동이었다면은 이제 그런 것들이 더욱더 18세기 이제 계몽주의가 등장하면서 자기들만이 이제 계몽 수준이 높은 사람, 문화 수준이 높은 사람으로 미개인과 야만인과 구별되는 측면으로서 이제 문화 또 문화인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문화라는 개념이 이제 문명화에 가까운 개념으로 이제 사용이 됐다는 건 이제 문명이 했을 때는 이제 평가의 개념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뭐 좋고 나쁘고 소요를 가리는 그런 이제 18세기 계몽주의 등장과 함께 이런 문화인, 문명화 이런 개념들은 안 좋은 그 문화적인 해석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만 19세기 이제 산업혁명 이후 대중사회가 등장하고 대중문화가 등장하면서 문화에 대한 인류학적인 관점으로의 이제 접근을 통해 가지고 지금의 어떤 넓은 의미의 삶의 방식, 삶의 행위 모든 것들, 제도를 모든 걸 포함하는 것을 문화로 정의를 하게 되었다는 것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학습한 내용 학습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에 대해서 개념 정리를 해 보았는데요. 자, 문화는 라틴어의 쿨투라에서 이제 유래했다는 것, 이제 경작의 의미가 있었다는 것. 자, 문화가 자연을 경작해서 밭을 갈아서 변형하는 것부터 문화가 이제 시작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자연이 있으면은 그 자연에 대해서 인간이 변형시키고 이제 개발시키고 이제 발전시키는 거. 자, 이유는 뭡니까? 자연 환경에 인위적인 힘을 가해서 이제 생존에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확보하려는 인간의 행위에서 이제 문화가 발달되었다. 자, 우리 뭐 자연인이란 프로도 있고 그러는데요. 뭐 자연인은 그야말로 이제 문화인하고 좀 대입되는 개념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인간이 어떤 사회 문화적인 상황과 현상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오직 혼자만이 자연에 들어가 산다는 것은 문화나 문명을 거부하는 거죠. 그래서 자연인은 문화인과 좀 대비되는 개념으로 그렇게도 우리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문화의 이제 좁은 의미, 즉 협의의 개념과 넓은 의미, 강의의 개념에 대해서 학습을 했습니다. 자, 좁은 의미에서는 뭐 문화재, 문화인, 문화상품권, 문화예술활동, 문화생활, 문화행사 등
뭐 예술과 예술 활동과 관련된 것들을 우리가 이제 좁은 의미에서 문화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좁은 의미의 문화라는 것은 약간 이제 세련되고 교양 있는 것을 문화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뭐 좀 정신 문화를 이제 표현하는 거죠. 그렇지만은 이제 이런 좁은 의미에서 일루 이제 문화학적인 좀 접근을 통해서 이제 넓은 의미의 이제 문화 개념이 이제 자리를 잡게 되었는데요. 사람들이 만들어낸 모든 뭐 도구라든지 음식, 뭐 도덕, 제도 이런 모든 것들, 물질 문화, 비물질 문화로 그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은 또 따로 별도로 설명을 드릴 텐데요. 물질 문화는 이제 우리 도구 문화라고 할 수 있겠죠. 이제 비물질 문화는 뭐 제도, 가치관, 태도, 뭐 양심 이런 것들, 뭐 습관 이런 것들은 다 이제 그 비물질 문화에 속한 것이겠죠. 그래서 인간이 만들어낸 모든 소산 또는 산물을 문화라고 했는데 행동, 양식, 사고, 방식, 의식주, 가치, 규범 등 이런 것들을 다 넓은 의미에서 문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넓은 의미의 예를 들자면은 뭐 한국 문화, 인도 문화, 뭐 아시아 문화, 서양 문화, 기독교 문화 이런 등 것들을 넓은 의미의 문화적인 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화를 학습하면서 이제 문명에 대해서도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요. 자, 문명이라는 것은 문화하고 다르게 기술적인, 이제 물질적인 이제 발전 단계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화는 뭐 발전, 변화되는 건 사실이죠. 근데 뭐 퇴보되는 것도 있고 사라지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죠. 문명이라 했을 경우에는 뭔가 기술적으로, 물질적으로 발전되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문화와 달리 문명은 뭐 선진적이다 아니면은 선진적인 문명, 야만적인 문명 이와 같이 이제 우열을 가리는 평가적인 의미도 가지고 있다는 것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문화 개념의 역사적 사회적인 변화에 대해서 레이몬드 윌리엄스가 제시한 문화의 세 가지 측면에서 정의를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예술과 예술 활동으로서의 문화, 이 부분은 이제 좁은 의미의 문화 개념이라고 했죠. 그래서 특정한 사람들이 뭐 음악을 즐기고 문학을 뭐 학습하고 문학을 즐기는 거, 해화, 조각, 연극, 영화 등을 같은 이제 예술가 예술 활동을 함으로 있어서 이제 본인들이 그 만족하고 이제 누리는 거죠. 이때 문화는 교양 있는 사람들이 참여하는 이제 세련된 활동으로서 문화를 이제 얘기합니다. 자, 16세기 이제 초반에 이제 등장한 일부 유럽 국가에서 나타난 뭐 앙족이라든지 특정 귀족층에서 특정 계급에서 나타난 그런 어떤 예술과 예술 활동에 대한 그런 활동에 이제 참여하는 것들을 이제 문화라고 이제 보는 측면이 예술과 예술 활동으로서의 이제 문화라는 것. 하지만 이러한 이제 문화 개념은 이제 대중문화가 등장하면서 이제 새로운 어떤 새로운 대중문화가 등장함으로써 예전의 것은 뭐 교양이 있고 세련된 사람들이 참여하는 고급 문화였다면은 이제 대중문화가 등장함으로써 이제 순수하고 고급적으로만 생각했던 예전의 어떤 문화 개념이 이제 대중문화 등장으로 인해 가지고 문화에 대한 이제 새로운 개념도 생기게 되었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여하간에 예술과 예술 활동으로서의 문화는 이제 좁은 의미의 이제 문화에 대한 개념이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자, 현대 사회에서 공연이나 전시를 보는 행위를 우리는 이제 문화생활, 문화활동으로 표현하는데, 이는 문화가 예술과 예술적 활동이라는 특정 분야를 가리키는 고전적인 개념의 속성을 여전히 이제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제 그 문화를 향유하는 예술을 향유하는 문화를 향유하는 주체 범위가 이제 학장님에 따라 대중문화와 고급 문화는 예전에 이제 유럽 사람들이 즐겼던 세련되고 뭐 교양이 있는 그런 정신 문화가 이제 경계가 사라지고 있다는 점에서 과거 문화 개념을 둘러싼 양상과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는 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 레이먼드 윌리엄스는 삶의 방식으로서의 문화, 이제 상징적 삶의 방식으로서의 문화에 대해서 말씀했는데요. 자, 이 부분은 이제 넓은 의미의 인류학적 관점에서의 입각한 문화의 이제 정의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타일러가 이제 문화 인류학자인데요. 문화란 지식, 믿음, 예술, 도덕, 법, 관습, 그리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인간이 획득한 기타 능력과 습관을 포함한 복합적인 전체를 문화라고 이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징적인 삶의 방식으로서 문화는 문화에 대한 이제 넓은 의미의 이제 해석이 되겠습니다. 자, 레이먼드 윌리엄스가 제시한 가정과 발전으로서의 문화 역시 이 넓은 의미의 이제 문화에 대한 개념적인 접근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뭐 15세기, 16세기, 18세기, 19세기가 나오는데요. 자, 이런 어떤 역사적인 그 전개 과정에 따라 문화의 개념이 변화된 거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15세기에서 이제 경작의 의미로 뭐 자연을 경작하고 밭을 경작하고 밭을 갈고 일구는 그런 의미로서 이제 문화라는 용어가 등장이 되었고 16세기 들면서 이제 주로 유럽에 있는 특정한 계급에 의해서 문화가 향유되었는데 세련되고 교양이 있는 이제 정신 문화를 의미하는 문화로서 이제 자리 잡다가 역시 이제 18세기에 계몽주의가 등장하면서 더욱더 16세기에 가졌던 특정 계급들에 의해서 이루어졌던 고급 문화 또는 정신 문화로서의 문화적인 개념이 계몽주의 등장과 함께 자리 잡으면서 문화인이라는 이제 뭐 좀 계몽이 되고 수준이 높은 사람을 이제 미개인이나 야만인과 구별해서 이제 문화인으로서 이제 지칭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도 이제 18세기까지만 해도 문화에 대한 그런 이제 넓은 의미의 이제 접근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제 19세기가 되면은 이제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이제 대중사회가 등장합니다. 이제 대중사회가 등장함으로써 이제 대중문화가 발달하게 되고 이제 그런 대중문화 등장은 이제 인류학적인 관점으로서 모든 인간의 삶의 방식, 행동 양식을 모든 걸 다 포괄하는 그런 의미로까지 문화의 개념이 이제 발전한다는 거. 자, 여러분 이번 슬라이드 내용을 잘 이제 이해를 하시면은 문화가 어떤 역사적인 사회적인 변화를 거쳐서 문화 개념이 이제 자리 잡고 지금까지의 이제 넓은 의미의 문화 개념이 자리 잡았는지를 여러분들이 이제 쉽게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이번 시간 학습한 내용 퀴즈 보시겠습니다. 퀴즈가 이제 두 문제 있는데요. 문화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바르지 못한 것을 여러분들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보기 1번. 자, 15세기 경작의 의미로 처음 사용되었다. 두 번째, 문화와 문명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자, 세 번째, 보기 예술적 활동으로 정의되는 문화의 개념은 16세기 초반에 등장했다. 자, 보기 4, 한 사회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생활 방식을 문화라고 한다. 자, 이제 선택형인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골라 보시기 바랍니다. 자, 퀴즈 이제 두 번째입니다. 이제 단답형인데요. 레이먼드 윌리엄스가 제시한 문화의 세 가지 측면에 관한 정의를 쓰시면 되는데요. 별도의 설명은 필요 없고 세 가지를 이제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 대단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문화의 이해 시간으로 문화의 개념에 대해서 학습했는데요. 좁은 의미의 문화가 무엇인가, 또 넓은 의미에서 문화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학습했습니다. 레이먼드 윌리엄스가 제시한 예술과 예술 활동으로서 문화, 또 삶의 방식으로서 문화, 가정과 발전으로 역사적인 사회적인 변화, 가정과 발전으로서의 문화에 대해서 학습했습니다. 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